여러분은 전생의 인연을 믿어본 적이 있나요? 서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도 꿈에서 자꾸 보게 되죠. 꿈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곤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맑은 날 실제로 만나게 되죠. 꿈에서 본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리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죠. 마치 하늘이 좋은 인연을 맺어준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 꿈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오늘 언과 함께 이야기의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 위 언의 진짜 이야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로 앤 마이 엘리 위 언 채널에서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게임 규칙은 모든 이야기의 댓글에 첨부되어 있어요. 읽어보시고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탄콰, 우리 채널에 보내주셨어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100% 진짜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어머니가 듣게 되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언도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채널에 보내주신 각 이야기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듣고 고마워하고 믿고 싶다면 믿으면 돼요. 믿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모든 이야기를 겪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어머니는 매우 진솔한 분이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야기는 진짜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야기가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또한 설명하기 힘든 영적인 부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채널에 보내주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미엔타이에서 살았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많은 집안이었죠. 어머니는 첫째 딸이었어요. 아래에는 더 어린 동생들이 있었죠. 어머니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해가 바뀌어도 항상 농사에 매달리셨죠. 그렇게 겨우 먹고 살았어요. 여유는 없었죠. 그런데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호어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아침이면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밥을 하셨죠. 동생들을 먹이고 나면 학교에 가야 했고, 어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러 나가셨죠. 오후에 돌아오면 다시 요리하고 빨래를 하고, 동생들을 목욕시켜야 했어요. 정말 할 일이 많았죠. 사람들은 어머니를 집안의 두 번째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동생들은 언니에게 더 의지했어요. 어머니보다 더 많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항상 일을 하셨으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가 막내를 더 많이 돌보셨죠. 어떤 동생은 꼭 호어의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만 잠을 잤어요. 자, 이제 쉽게 부르도록 해요. 우리는 어머니를 호어의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냥 호어의 어머니라고 하면 호어의 할머니까지 포함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호어의 어머니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일매일 일이 쌓여갔죠. 동생도 많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호어의 어머니는 계속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나이가 점점 지나갔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첫 아이가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호어의 어머니는 집에서 막내를 돌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호어야.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거니? 친구들은 다 애를 낳았는데 남편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호어의 어머니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음속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내 동생들이 아직 어리니까 버리기에는 아깝고 남겨두기에는 안타까웠죠. 할머니도 이해하셨고 딸을 걱정하셨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 호어의 어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건 바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보통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번 꿈은 달랐어요. 호어의 어머니는 아주 선명한 꿈을 꿨죠. 마치 그 꿈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장면, 같은 사람과 함께였죠. 꿈 속에서 어머니는 나무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작은 강을 건너고 있었죠. 강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몇 채의 집들이 보였어요. 지붕이 얽혀있는 모습이었죠. 황금빛 저녁 햇살이 비추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정말 평화로웠죠. 다리 건너편 하늘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뚜렷하게 기억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을 그대로 떠올릴 수 있었죠. 그 남자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정말 순수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호어의 어머니는 말했어요. 그 꿈을 꿀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두려움은 아니었고 오히려 친근함이었죠. 마치 이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꿈에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몇 달 간격으로 꿈을 꿨고 그 후에는 점점 더 자주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 달에 2번씩 꿈을 꿨죠. 매번 같은 장면이었어요. 같은 나무 다리와 같은 강, 그리고 같은 집들이었죠. 그리고 다리 건너편에 서 있는 그 남자.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마 어머니가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하는 것 같아. 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어머니는 누군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워하는 사람도 없었죠. 매일매일 일만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 꿈은 계속 나타났어요. 그 꿈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몇 년이나 지속되었죠. 모이 누오이. 몇 년 동안 계속. 어머니는 한 남자를 꿈꿨어요. 그 남자는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꿈을 꿔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갔어요.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꿈속에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났어요. 그때 어머니의 동생들도 다 성장했어요. 각자 어느 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었죠.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서만 지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누가 뭐라고 하든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고 힘든 일도 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하던 곳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봤죠. 꿈속에서 본 그 남자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왜냐하면 그 남자는 어머니가 수년간 꿈꿔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얼굴이 똑같았어요. 그 눈도 똑같았고 정말 틀림없었어요. 꿈에서 본 것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수년간 꿈꿔온 그 사람을.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알아봤어요. 어머니는 그때 몸이 뜨거워졌다고 하셨어요. 다리도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꿈을 꾼 지 오래되었으니 익숙해졌죠. 이제 실제로 만났으니 누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모이노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남자도 어머니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서로 웃으며. 그 남자의 미소는 꿈속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부드러운 미소였죠? 눈은 빛나고 마치 서로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사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그 남자는 바로 추선이에요. 우리는 추선이라고 부를게요. 모이 누이. 그날 이후로 추선은 어머니와 자주 대화하려고 했어요. 안부를 묻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에는 그냥 일하는 사이에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추선이 진심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장난이 아니었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추선은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만 집중했죠. 어머니를 만나면 항상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가짜가 아니었고 정말 따뜻했죠. 그리고 어느 날 추선이 고백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말했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익숙했어요. 마치 예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알고 싶어 해요. 나는 괜찮을까요? 그때 엄마도 마음이 설레었어요. 솔직히 엄마도 무감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엄마의 꿈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엄마는 조금 망설였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두려웠어요. 결국 엄마는 그를 만나기를 주저했어요. 하지만 이분, 추선은 정말 인내심이 강했어요. 그는 강요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다가왔어요. 매일 조금씩. 그리고 할머니는 딸이 나이가 많아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두 사람의 만남을 응원했어요. 그렇게 추선과 엄마는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추선은 엄마를 사랑했어요. 누구나 봐도 칭찬할 정도로요. 그는 정말 착하고 성실했어요.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를 도와주러 왔어요. 집에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지붕이 새거나 문이 삐걱거리거나 울타리가 무너지는 일 같은 그는 아무 말 없이 다 고쳐주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추선을 많이 사랑했어요.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써는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 그가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바쁘게 일해 가만히 있지 않아. 내 딸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복받은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추선도 따라가서 도와줬어요. 두 사람은 함께 일하고 일이 더 빨리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엄마에게만 조금 더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추가 인력이 있으니 효율이 높아졌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 했죠. 같이 일할 때는 보통 도시락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추선은 엄마가 요리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직접 요리해서 가져왔어요. 정말 배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써는 아내를 잘 챙기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해주네. 결혼하면 아마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겠지. 진짜로 추선은 엄마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엄마가 필요한 건 언제나 그가 곁에 있었어요. 엄마가 원하는 건 그가 다 챙겼어요. 절대 엄마가 부탁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가 감기에 걸려 며칠 집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추선이 와서 엄마를 위해 죽을 끓여줬어요. 그는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밤에 열이 나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할머니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어머니, 이런 남자는 마음에 안 들어. 몇 년을 기다려야 해. 그냥 그분이 결혼 준비하는 걸 봐야겠어.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난리였어. 삼촌이 뛰어왔고 그가 들고 온 건 그가 좋아하는 과일이었어. 그는 추워서 떨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잭프루트를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래서 삼촌이 맛있는 잭프루트를 보고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거야.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삼촌이 아팠어. 다음 날 삼촌은 여전히 누워있지 않으려 했어. 계속 어머니를 도와주러 다녔어. 정말 안쓰러웠어, 여러분. 어머니도 삼촌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사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남을 챙기기만 하셨지. 동생을 돌보고 부모님을 챙기셨어. 누구도 어머니를 위해서 신경 써준 적이 없었어. 이제 갑자기 한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해주니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고 물어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정말 두 사람은 서로에게 푹 빠져 있었어.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고 무슨 일이든 함께했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두 행복해 보였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린다고 했어. 그리고 양쪽 가족도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어. 삼촌은 동의했어. 왜냐하면 삼촌이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모두가 알았어. 어머니 쪽은 외할아버지가 기뻐하셨고 정말 기쁘다고 하셨어. 딸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 이제 누군가가 사랑하고 결혼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지. 그리고 양쪽이 서로 이야기하며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천천히 진행했어. 어머니는 그 시기를 이야기했어. 어머니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었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삼촌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계속될 줄 알았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줄. 누가 삼촌을 만나게 해줄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행복은 때때로 너무 짧을 수 있어. 너무 짧아서 꽉 잡기도 전에 사라져버려. 그날 삼촌이 어머니의 동생들을 데리고 갔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새로운 친구들이었거든. 삼촌은 어머니의 동생들을 정말 아끼셨어. 마치 자신의 동생처럼.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면 다 들어주셨어. 삼촌이 그들을 데리고 놀러갔어. 어머니는 집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 삼촌과 동생들이 저녁을 먹으러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어머니는 밥을 다 하고 테이블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게 기다려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 그때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였지.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때 어머니는 배속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마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듯했지.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가 나가보니 동생들이 흙투성이로 뛰어오고 있었어. 그들은 얼굴이 하얗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 주변 사람들도 따라 뛰어왔어. 모두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동생들은 울기만 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그러다 한 이웃이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지. 사람들이 말하길 추선이 죽었다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어. 어머니의 동생 중 한 명이 물속에서 발이 걸렸어. 그때 추선이 뛰어들어 구하러 갔지. 그가 그 사람을 안전하게 끌어올렸어.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의 동생을 도와주었지. 하지만 추선이 돌아올 때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어. 그렇게 추선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지. 동생들은 강가에서 소리치며 울었어. 하지만 어쩔 줄 몰랐지. 그래서 큰 사람들을 부르러 달려갔어.
사람들이 도착해 추선을 끌어올렸지만 이미 늦었어. 모든 게 끝나버렸지.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어머니는 그저 달려갔어. 어머니는 그 호수에 도착했지. 그때 추선은 이미 강가에 누워 있었어. 어머니는 추선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 얼굴은 창백하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추선을 안고 울었지. 어머니는 하늘을 찌르듯이 울었어. 어머니는 추선의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고 싶었지. 하지만 추선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 추선의 장례식 날, 어머니는 옆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 정말 울다가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였지. 그렇게 울면서 추선의 이름을 부르고 슬픔을 토해냈어. 왜 가면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왜 나를 두고 갔어?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 정말 안타까웠지. 추선의 가족도 함께 슬퍼했어. 그들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아,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구나. 참아야 해. 장례식이 끝나면. 어머니는 마치 반쪽이 죽은 듯했어. 크게 울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아픔은 뼈에까지 전해졌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많이 울었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했지. 그런데 매일 일을 하러 나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계속 일을 했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지. BA 너가이가 걱정하며 물어봤어. 딸아, 왜 요즘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 좀 쉬어가렴. 너무 힘들어 보여. 엄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 하지만 듣기 너무 마음 아파. 나는 손이 한가한 게 무서워, 엄마. 한가하면 그를 생각해. 그리고 그리우면 눈물이 나. 눈물이 계속 나면 살 수가 없어, 엄마. 가장 안타까운 건 엄마가 삼촌 집에 가는 거야. 항상 삼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어. 엄마는 매주 가셨어. 날마다 빠짐없이. 직접 향과 과일을 사서 삼촌을 위해서. 혼자 그렇게 앉아 계셨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계셨지. 삼촌 가족들은 엄마를 보고 마음 아파했어. 아, 너는 젊으니까 계속 살아야 해. 엄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야.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그날 엄마도 삼촌 집에 갔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지. 그날 밤 엄마도 꿈을 꿨어. 엄마는 익숙한 다리 위에 서 있었어. 익숙한 풍경 속에서 그 강물과 함께 그 옛날의 집들이 보였어. 마치 몇 년 전 엄마가 자주 꿨던 꿈 같았어. 하지만 이번에는 다리 저편에 삼촌이 서 있었어. 삼촌은 아주 낯선 옷을 입고 있었어. 옛날 스타일 같았고 요즘 입는 옷이 아니었어. 삼촌은 엄마를 보며 웃었어. 아주 밝고 다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엄마는 삼촌을 보았어. 엄마는 울었어. 엄마는 삼촌에게 달려가서 안고 싶었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삼촌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의 얼굴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 삼촌이 말했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번 생에 내가 왔어. 너를 위해서. 하지만 나는 너를 알지 못했어. 시간이 다 됐어. 이번 생에 내가 온 이유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야. 그때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어.
삼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물어봤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어. 시간이 다 됐다고. 그때 삼촌이 말했어. 지난 생에 내가 너를 아프게 했어. 우연히 너를 죽게 만들었어.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생에서 그가 나를 찾아와서 빚을 갚으려는 거야. 하지만 이번 생에서 그의 시간은 너무 짧았어.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없었어. 또다시 나를 울리게 했네. 그곳에 도착하자 삼촌이 멈췄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지. 정말 슬픈 얼굴이었어. 그리고 삼촌이 말했어. 나는 이제 곧 떠나야 해. 너는 더 이상 울지 마. 너가 울면 나도 너무 아파.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볼 거야. 그리고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해줄 거야. 너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야. 너는 힘내서 살아야 해. 어머니는 삼촌의 말을 듣고 많이 울었어. 어머니는 삼촌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 그는 슬픈 미소를 지었지.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는 두 개의 그림자를 보았어. 희미하게, 검은색으로. 어디선가 나타났어. 그 두 사람은 삼촌 곁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삼촌을 데려갔지. 삼촌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 그리고 그 두 그림자를 따라 걸어갔어. 어머니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지. 어머니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었어.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아침까지 울었어. 친구가 말했어. 매번 어머니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 몇십 년이 지나도 다시 이야기하면 울게 돼. 그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 49일의 꿈이 있었지. 어머니는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어. 어머니는 지난 생에서 삼촌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하지만 어머니는 삼촌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어. 왜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삼촌을 꿈꿨을까? 왜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그리고 왜 삼촌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헌신했지만 함께한 시간은 이렇게 짧았을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 지난 생에서 삼촌은 어머니에게 빚이 있었어. 이번 생에서 삼촌은 그 빚을 갚으러 온 거야. 빚을 갚고 나면 떠나야 해. 듣기에는 아프지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받아들여야 해. 어머니는 그렇게 힘내서 계속 살아가려고 했어. 일하러 나가고, 동생들을 돌보고, 그리고 삼촌을 위해 매일 향을 피웠어. 천천히 어머니도 마음의 상처가 덜해졌어. 비록 마음속에서는 항상 삼촌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왔죠. 각기 다른 두 곳에서. 어머니는 마음을 열어보려 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삼촌이 말한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여러분, 두 번 모두 삼촌이 경고하는 꿈을 꿨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그 사람은 외모도 괜찮았어요. 말도 잘하고, 걸음걸이도 괜찮았죠. 어머니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삼촌이 꿈에 나타났어요. 삼촌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죠. 아주 진지한 얼굴로. 삼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가. 그 사람은 안 돼.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고민했죠. 사람들이 외모는 괜찮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삼촌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삼촌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남자는 고향에 아내와 자식이 있었다고. 다 숨기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었어요. 삼촌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그 남자와 결혼했을 거예요.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외의도 바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착해 보였죠. 하지만 그날 밤 삼촌이 다시 꿈에 나타났어요. 또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안 돼. 이 사람도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봐, 아가. 그래서 어머니는 또 거절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고.
가족들이 하늘에 호소했지만 삼촌은 항상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삼촌이 어디선가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고해주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우연히 그를 만났어요. 아무도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며 친해졌죠. 그 남자도 평범한 노동자였어요. 미안하지만 성격은 정말 착했죠. 어머니는 그가 이전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느꼈어요. 어머니는 예전과는 다르게 괜찮아 보이셨어. 달콤함은 없고 고통만 가득했어요. 거창한 약속도 없었죠. 그냥 소박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정성껏 잘 챙기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꿈에서 추선을 보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추가 고개를 흔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추가 웃었어요. 아주 밝게, 행복하게 웃었죠. 추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다. 너를 사랑하니 이 사람과 함께해라. 하지만 미리 말해줄게. 너와 이 사람은 큰 시련을 겪게 될 거야. 나를 기억해. 힘내서 이겨내고 서로 포기하지 마. 이겨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결국 추는 어머니에게 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걱정이 되었죠. 추가 큰 시련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 그 시련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추를 믿었어요. 지금까지 추가 한 말은 모두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믿기로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죠. 양쪽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즐겁고 화기애애했어요. 어머니는 결혼식 날이 즐거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불안한 감정이 있었죠. 어머니는 추선을 기억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추선, 내가 이제 결혼해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정말로, 여러분. 결혼식 이후로 어머니는 추선을 다시 꿈에서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마치 추가 안심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지켜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추는 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는 떠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추가 떠났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작은 것들까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피곤하면 아버지가 챙겨주셨어요. 한 번도 어머니에게 큰 소리 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 아버지는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당신은 너무 귀여워. 뭘 원하든 말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죠. 하지만 추선이 말한 대로 큰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기를 당했어요. 정말 심각한 사기였고 법적인 문제까지 얽혔어요. 그런데 속이는 건 정말 심각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이미 다 말했어요. 모든 돈을 잃었죠. 그리고 서류 처리와 소송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누가 그런 상황을 겪겠어요?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헤어지는 건 흔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의 부모님은 서로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추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힘을 내서 헤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견뎌냈어요.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하고 어머니도 일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것을 극복했어요. 극복한 후에는 모든 것이 조금씩 좋아졌죠. 부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가정을 다시 세웠어요. 마치 추선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잘 챙겼죠. 사랑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당신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부럽다고 하죠. 수십 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마치 새로 결혼한 것처럼요. 당신은 언젠가 자신도 그런 남편을 만나고 싶다고 하죠. 아버지처럼요. 하지만 추선은 정말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분은 단지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오셨죠.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행복을 누릴 새도 없이 가버렸죠. 하지만 추선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지켜보고 보호하고 있어요. 좋지 않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어머니에게 진정한 좋은 남편을 선택해 주셨죠. 그래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추선이 너무 안타까워요. 당신의 어머니는 매년 추선의 기일에 아버지와 함께 추선의 집에 가서 향을 피워요. 아버지도 추선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질투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추선에게 정말 고마워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만약 추선이 어머니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나쁜 사람과 결혼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의 행복한 가정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매년 추선을 위해 향을 피워요. 고마움을 전하고 돌아가죠. 매년 그렇게 절대 잊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야기는 귀신이나 악령의 괴롭힘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매우 슬프기도 해요. 전생의 인연, 전생의 빚. 들으면 먼 이야기 같지만 자신에게,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그 진실함을 느끼게 되죠. 이 기회를 빌어 당신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도 당신과 어머니가 항상 행복하시길. 모두 건강하시고 함께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추선, 어디에 계시든 어느 추선이 평안히 떠나시길 기원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편안하게 안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생에서 완전한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삼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아내에게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채널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